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장안의 이슈 순서입니다.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두 분께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절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나와서 생방으로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예, 뭐 특별히 불만은 없으시죠? 예, 어차피 저는 오늘 노동자 대회 취재도 했고, 아, 그래요? 예, 일했습니다. 예, 소장님은 어디 뭐 나들이 계획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네, 네.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가 이제 완성이 됐죠. 여야 각 정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충청권 공동대전환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29일에 세종시청에서 허태전 대전시장 후보와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그다음에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그리고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이렇게 민주당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모여서 이 공동 대전환이라는 예. 선언을 했는데요. 뭐 주제는 그 수도권 중심을 벗어나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충청권 그 공동 대전환 선언이었습니다. 예. 그 5극 3특이 그 이재명 정부의 그 공약이었고, 또 최근엔 대전 충남 통합, 또 그 이상을 넘어선 충청권 통합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4개 시도지사 그 후보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 선언을 했다는 데에는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또 이제 충청권이 또 뭐 그동안 이 수도권 그 외에 그 변방이라는 그런 소리를 이제 들었다면, 이제는 그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미 있게 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내용은 크게 뭐 새로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늘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예. 인근 이제 광역지자체장들끼리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하고, 예. 과거에 그 민주당이 주도를 그 충청권 광역 4개 광역 시도지사를 주도할 때는 그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모임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그 국민의힘 쪽의 광역단체장들이 그 충청광역연합이라는 걸 만들어 또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연합을 통해서 그런 공동선언을 통해서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번에는 행정통합이라는 예.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선언의 내용이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예. 이게 그냥 선언만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내용보다는 형식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민주당 후보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한 것은 선거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분명히 좀 담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거에도 늘 해왔던 선거 전략이죠, 이게. 예.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각각의 선거가 약간 급해지면 이런 선언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난 그 지방선거 때도 보면 그 논의는 있었는데 뭔가 예.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각각 선거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기 앞길 다지기가 바쁘지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에 있다 보니까 예. 뭔가 그 시도민들에게 그 민주당이 충청도를 책임진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선언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뭐 속된 말로 새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네, 측면도 그런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면도 예.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다 민주당이 좀 앞서 있는 거니까 좀 그런 뭐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그 큰 광역 단체를 그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그 비전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구체적 실천 계획에 있어서는 뭐 물론 선언이니까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과연 예. 이게 과연 실현이 잘 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비전을 내놓아야
그게 광역단체장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 특히 충청권에서는 더더욱 앞으로 그 지방권 시대라든지 균형 발전을 선도해야 되고 또 우리 충청권뿐만 아니라 그 지방민들이 더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시대적 흐름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좀 진짜로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2년 후에 대전 충남 통합 또는 이제 충청권 통합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실현할지 참 그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거 이후에 만약에 이분들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 부분도 좀 팔로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했네요. 네, 네. 30일에 했습니다. 그럼 시상식에서 일단은 이제 내려온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출마 선언은 그 5월 4일에 공식적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는 했는데 예. 지난달 그 30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출마 소식을 좀 알렸는데요. 그 시작부터 좀 허태정 후보를 좀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선거에 나서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 그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게 또 허태정 후보가 이장우 시장을 공격하던 또 프레임이기도 한데요. 서로 양쪽에서 지금 날선 공방을 첫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국민의힘은 좀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많이 복잡하죠. 좀 복잡한 네. 게 아니고. 이장우 시장은 이제 출마를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하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예. 국민의힘의 그 선대위 발표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당협위원장들이었던 그 박경호 위원장이나 조수현 위원장, 예. 그다음에 양홍규 위원장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름에서 그 공동 선대위원장 이름에. 선대위원장의 예,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름이 없어요? 예,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예. 이름이 없고 이게 약간 그 이은권 시당위원장과 공천 갈등이 있었던 것에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선대위 그 발표하고 출범식을 하는데 약간 좀 그 약간 김 빠진 듯한 그런 인상들이 좀 있어서 여전히 이 갈등은 남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 선대위가 이장우 후보를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없어요.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선대위 출범식 하면서 이장우 시장을 당선시켜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이 독자 선대위로 갈 거냐 아니면 중앙당의 선대위로 같이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얘기가 없고 예. 좀 복잡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 국민의힘 중앙당도 상당히 복잡한데 네. 지역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선대위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를 좀 비토하는 분위기가 뭐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선대위를 꾸려서 중앙당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예, 거죠.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당협위원장들도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안 올리고 있는 것이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 아니, 보통은 선대위 발대식이 하나의 또 커다란 이벤트이기도 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인데요. 예. 이상하게 29일에 했는데 이장우 시장은 30일에서야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석을 못했죠. 대전시 그 시당 선대위 발대식인데 시장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굳이 그쵸. 그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네. 예,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보통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각 지역위원장이 다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민주당 더 같으면 끌어넣어야 뭐 되잖아요. 현역 의원이라도 다 예.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한 명도 안 들어가고 뺐거든요. 무슨 다른 직책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김 빠진 거고 뭔가 갈등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첫 출발부터 이 국민의힘은 좀 삐끄덕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KBS 대전 충북에서 조사한 결과 내용인데 이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대전방송중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대전은 지난달 25일부터, 세종은 지난달 27일부터, 충남은 지난달 26일부터 각각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대전시민과 세종시민, 충남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응답률은 대전 17.1%, 세종 19.2%, 충남 17.4%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세 지역 모두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KBS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장.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47%,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31%, 오차 범위에서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예, 두 분 말씀 듣죠. 16% 정도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다른 16%가 큰 차이가 아닙니까? 아니 정당 지지율이 많이 차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요. 아하. 그러니까 예, 충남이나 세종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현역 그 시장이 이렇게 뒤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현역 예. 프레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예, 이런 프리미엄을 제대로 지금 이장우 후보가 얻지 못하고 있다. 예, 이장우 후보는 지난번 그 이제 출마 간담회, 기자 간담회에서 정당 지지율에 기대는 선거는 하지 않겠다. 뭐 그 얘기는 정당 지지율이 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예. 그런데 선거가 막판이 가면 그래도 좀 이게 좁혀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각 지지층이 결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차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허태정 후보가 50%를 넘었다면 완전히 그 세가 기울었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넘지는 또 않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직 변화할 여지는 조금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리드다. 뭐 이런 얘기군요. 허태정 후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안소장님, 것처럼 네. 그 정당 지지율에 기대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또 이장우 시장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보니까 25%였는데 대전에서. 예. 네, 근데 그거보다 높은 31%가 나왔다는 그러네요. 것이 당 지지율보다는 예, 높게 조금 나타나고 더 있습니다. 이제 후보의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긍정적이긴 한데 해석하는 거죠. 근데 또 당선 가능성에서는 또 정당 지지율만큼 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하. 시민들이 이 선거가 그 허태정 시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벌써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게 55%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거는 완전히 기울어진 선거가 아닐까. 이미. 네. 그렇게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안 소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네네. 말씀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허태정 후보가 55%, 네. 이장우 후보가 23%. 이렇게 보면은 앞서서 장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50% 훌쩍 넘어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기울어진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안 소장님의 네네. 분석이고요. 심리적으로 볼 때 예. 그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1등하는 후보가 50%를 넘었다 이렇게 하면 뭐 선거 끝났네 이렇게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50% 이하면 혹시 무슨 뭐 단일화라든지 뭐 네. 어떤 상황 속에서 여지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당선 가능성 묻는 거에서 55%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은 거의 선거를 한쪽 그렇죠. 결과를 거의 다 예측하고 있다고 볼 수 실제 있죠. 투표도 밴드웨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지지 후보가 없다가 11%, 모르겠다, 무응답이 8%였어요. 이거는 네. 뭐 어떤 유의미한 수치일까요? 이건 뭐 거의 통상적으로 선거 때 나올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정도의 그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이 무응답이 있으면 약간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혹시 나중에 이제 보수 결집의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도 다 결집된다 하더라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예. 네. 보수 결집이 일부 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지사 살펴보죠.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44%, 국민의힘 김태웅 후보가 23%. 여기는 격차가 좀 더 벌어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크게 벌어졌는데 예. 이 여론조사는 약간 독특한 거는 박수현 후보가 민주당 정당 지지율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양승조 후보하고의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이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갈등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결집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양승조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직은 박수현 후보에게 마음을 다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아마도 그 당에서 그 보궐선거 지역에 공천하는 과정에도 약간 그 감안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무려 21%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상당한 격차잖아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예.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본선거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과연 이반된 그 지지층을 얼마나 더 화학적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박수현 후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당에서 그 공주부 청양의 양승조 지사를 공천할 거냐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장 기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당 지지율을 좀 못 따라가는 게 좀 특이한 거죠. 지금 충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0%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요? 예, 박수현 후보가 44%, 6%면 사실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을 해놓고도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퍼센트가 꽤 있는 거니까요. 예.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박수현 후보의 정말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16%, 모른다가 13%. 그러니까 대전보다도 훨씬 그렇죠. 더 많은 높아요, 예, 이번에. 높다는 예. 건데요. 그 이 중에는 물론 뭐 민주당 지지자도 속내가 있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예. 지지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후보들이 그만큼 정당 지지율만큼 또는 뭐 비판적 지지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지지자들을 아직은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종시장 후보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조상우 후보가 45%,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18%. 여기는 뭐 차이가 더 많이 나네요. 27%포인트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 황운하 후보 4%. 자, 이렇게 되면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그 세종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황운하 후보가 어제 사퇴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상의 사퇴 의사를 단일화가 밝혔습니까? 이루어졌거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원래 그 이제 확인을 못했네요. 그 황운하 후보가 30일까지 응답을 해라.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상우 후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후보를 사퇴하고 조상우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건 사실상의 단일화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예측했던 그 결과 그대로 나온 그렇죠. 겁니다. 본인이 저 상대 후보에게 단일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정해라 해놓고서 답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사퇴하겠다. 이거 좀. 근데 여기 지금 지지율 보면 그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4%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계속 3파전이라고 좀 얘기를 해오긴 했었지만 사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지지하는 걸로 어찌 보면 뭐 좋은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이 결과는 그 황운하 후보까지 포함된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상우 후보가 45%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더더욱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뭐 분석이 되죠. 그러면 뭐 총평으로 이 충청권, 충남, 대전, 세종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것도 차이가 뭐 오차 범위 밖에서 많이 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또 변곡점이 있을까요? 이 지금 정도 선거를 대략 한 3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격차면 이걸 뒤집을 만한 그 카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 격차를 뒤집으려면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지거나 뭔가 그 민주당이 큰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미 그 안전 모드를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걸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카드가 있느냐. 근데 국민의힘이 현재
그 중앙당의 상태나 아니면 시도당의 상태로 봤을 때 그거를 할 만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예.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선거 때는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긴 한데 그 변수가 그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면 그만큼 파급 효과가 있고 또 각 정당의 상황도 좀 중요한데요. 예.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근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변수가 생기면 그쪽에서 더 생길 것 같은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뭐 중앙당과 뭐 지역 그 후보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레임 중에 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내란 청산 문제가 있고 최근에 그 국정조사에서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예. 그럼 선거를 앞뒀다면 정당은 적어도 어느 정도 예전에 보면 뭐 퍼포먼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막 당사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전체가 나와서 뭐 삭발을 하거나 뭐 잘못했습니다. 뭐 큰절 퍼포먼스 뭐 이런 걸 예.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가지 않나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 선거 결과는 거의 정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이 보여집니다. 흐름은 특별히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예측이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보궐선거도 좀 살펴보죠.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이건 뭐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관심 선거구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글쎄요, 이게 아직 후보가 정해지질 않아서 누가 나올지 뭐 지금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사람도 아직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여전히 뭐 논의되고 있는 사람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여전히 또 박정현 군수의 그 유권 해석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왔다는 얘기를 통해서 뭐 선관위의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그건 거잖아요. 아마도 민주당이 그 이걸 근거로 해서 약간 시간을 끌면서 그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연 정진석 후보를 공천할 것인가를 보면서 예. 결정할 것 같고요. 그 뭐 어쨌든 이쪽 저쪽 여러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양승조 지사를 공천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 얘기인데 그것도 그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공천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예측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뭐 민주당은 어떤 그 후보가 나설지 정확치 않은 상황인데 공주, 부여, 청양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그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은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오늘 아마 국민의힘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네. 그 보류가 된 거는 그러니까 그 공주부여 청양에 7명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부적격자여서 예. 한 명을 제외하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복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복당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예. 그래서 5명만 면접을 보고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럼 복당 이후에 다시 면접을 본다는 얘기예요? 네,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형평성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겠다고 하고 대략 7일 정도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예. 그 어쨌든 정진석 후보를 공천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박덕흠 의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하고 사돈지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마 사돈인데 공천에서 탈락시킬까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하겠죠. 공천을 합니까? 근데 이제 예. 그 김태흠 지사가 그 장동혁 대표에게 우려를 그러니까 그 윤 어게인 세력의 등장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이게 사실 이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선거 구도가 내란 네.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저 공주, 부여, 청양만 이 선거 구도가 형성되느냐 아니면 전체 충청권으로 이게 선거 구도가 확대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김용 전 그 민주당 부원장을 공천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전체 다른 선거를 지금 함께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안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게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할 경우에 그런 프레임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전체 선거에서 지금 뭐 내란 세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이장우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도 그런 데서 뭐 사과하지 않았다, 윤어게인과 가깝다 이런 얘기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그 공주부여 청양에다가 정말 핵심 인사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공천해버리면
어찌 보면 다른 선거까지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아온 국민의힘은 그러면 더 하는 신경 안 스타일이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주 청양 부여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비토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예. 내란 세력 청산 뭐 이런 프레임들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런 프레임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지역에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예. 사실 그 국민의힘도 정진석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뚜렷한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새로운 주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어렵다면 새로운 주자를 발굴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 기자는 분명히 출마할 것이다라는 곳에 네, 이제 한 표를. 네. 안 소장님은 어떻게? 저도 출마할 것 안 같습니다. 출마할 것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예측을 한번 좀 더 그 사후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의 이슈,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 모습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로이 오빈슨의 인 드림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